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사람은 정부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니? 신청 대상은 격리 통지를 받고 치료 후 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방역당국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고 해. 지원비를 받는 과정을 알아보면 먼저 보건소에서 격리 통지를 받고 14일의 자가격리가 들어가게 돼.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겠지. 그 후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 통지를 받으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어. 신청 서류 검토가 끝나면 지원비를 산정해 한 번에 지급해준대. 이때 격리 통지를 받은 날 그리고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날 이 두 사이의 기간을 산정해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검토가 끝나는 대로 지원비를 지급할 예정이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격리자 본인 통장, 신분증만 들고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하면 돼. 그렇다면 코로나19에 걸리면 생활지원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 금액은 소득 분위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등본상 집에 몇 명이 사는지, 얼마나 격리됐는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져. 일단 가구 원수에 따라 우리가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면 한 달 기준으로 1인 가구 45만 4,900원, 2인 가구 77만 4,700원, 3인 가구 100만 2,400원, 4인 가구 123만원, 5인 가구 145만 7,500원이야. 이제 격리 기간에 따라서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볼게. 쉽게 이해하기 위해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해보자. 4인 가족의 한 달 지원금은 123만원이야. 이때 만약 입원 기간이 14일 미만이면 하루 단위로 계산이 돼. 즉 13일 격리하게 되면 13일치만 받을 수 있지. 하지만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가 되면 1개월로 인정이 돼서 123만원 전부를 받을 수 있어. 하지만 만약 격리 기간이 정말 길어지게 되면 1개월 후 다시 하루 단위로 산정해 받게 된대. 생활지원비는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병에 걸린 외국인이 생계 때문에 격리 치료를 거부하거나 자진 신고 회피를 막기 위해서라고 해. 다만 외국인들은 가족 구성원 숫자와 관계없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해서 지원받게 돼. 이번엔 코로나19 유급휴가에 대해서 알려줄게. 5명 이상이 다니는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은 앞서 말한 생활지원비 대신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도 있어. 다만 생활지원비는 유급휴가와 중복받을 수 없으니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지 잘 계산해서 선택해야 돼. 이 유급휴가는 연차랑 상관없이 제공되는 거니 연차가 깎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코로나19로 유급휴가를 받으려면 입원자는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자는 격리 통지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돼. 잠깐 꼭 기억해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줄게. 첫째,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는 같이 받을 수 없어. 예를 들어 4인 가족인 경우 아들 혼자 돈을 벌기 위해 실제로는 집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도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곳에 살 때 특히 유의해야 해. 아들이 유급휴가를 받게 된다면 가족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으니까. 둘째, 생활지원비는 한 가구로 산정하기 때문에 4인 가족 중 2명이 감염되더라도 123만원을 2배로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액수로 받게 돼. 이번엔 사장님들을 위한 정보야. 자영업자나 회사 입장에서 알바생들이 코로나19에 걸려 유급휴가를 쓰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겠지? 정부는 이렇게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준 회사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 정부에서 유급휴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공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과세급여액 나누기 26 곱하기 유급휴가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단 1일 지원 상환액이 13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유급휴가 서류는 다음과 같아.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는 괄호 안에 써놨으니 캡처해서 쓰길 바래. 회사는 이 서류를 들고 지역별 국민연금지사에 직접 갖다 주거나 팩스로 보내주면 돼. 그리고 국세청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국민들의 세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야. 먼저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에 대해 설명해줄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늦출 수 있고 고지서를 발부한 국세 납부 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미뤄준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 등 주민세 등은 6개월 범위 내에 신고 납부 등 기한 연장이 가능해. 체납액에 대한 처분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해. 다음은 세무조사 유예에 관한 내용이야.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가제척기간이 임박한 시기가 아니라면 납세자의 신청을 받고 이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코로나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납세자에게 해명 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 자료 처리도 보류한대. 지방 세무조사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어. 또한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과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 감면 등도 계획하고 있대. 신청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 그리고 온라인 홈택스를 이용하면 돼. 홈택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아.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뒤 신청 제출, 일반 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 기한 연장 징수 유예 검색, 인터넷 신청 경로로 하면 돼. 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확진 환자 등은 전담 대응반에서 명단을 직접 수집해 지원한대. 참고로 대상자는 확진 환자가 발생했거나 확진 환자가 방문한 지역 및 후한 귀국 교민을 수용한 지역의 납세자와 소비성의 유흥업을 제외한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 숙박업, 여객 운송업, 병의원 등 종사자야. 또 코로나19 문제로 고용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나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기존 고용유지 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 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해.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감염증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을 별도 증명할 필요 없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조업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 지원 대상 사업장은 제조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등이며 이 예시 이외에도 지방 강서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대. 그 외에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있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선착순으로 경영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받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래. 많은 공공기관과 회사들이 폐쇄되고 코로나19 확진자 추세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이젠 아무도 자신이 걸리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온 것 같아. 오늘 배운 내용으로 우리 세금으로 마련된 대비책을 기억해두고 필요할 때 지원받을 수 있길 바래. 무엇보다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게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하자.